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1, 2,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 아파트 물량은 없다. 비아파트는 있지만 일단은 임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요. 60제곱미터 이하 지방은 1억이고요. 수도권 지역은 1억 6천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청약이 있다. 뭐냐? 정부는 8월 8일 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42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분양은 언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많은 물량 중에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인가. 자, 요거를 중점으로 한번 정책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8월 8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죠. 서울 수도권 42만 7천 호 공급을 하겠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8만 호 정도 늘리겠다. 기존에 있는 정비 사업을 좀 더 빨리 해서 3년 정도 앞당기겠다.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뭐 신축 빌라 등등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겠다는 거죠. 자, 공급 정책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게 문재인 정권 때도 자, 21년 2월 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 6천 호, 그중에 이제 서울 지역은 32만 호 정도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발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25년까지니까 뭐 내년까지 이 정도 늘렸나요? 그만큼 이렇게 정책이 나오더라도 실천이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1년 2월 4일 당시에 신축 매입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서울 지역과 인천 경기 지역,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 4만 6천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뭐 16만 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자,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 비아파트 매입 임대주택을 많이 늘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21년도에 요 정도 신축을 매입을 하겠다. 과연 얼만큼 실행이 됐는지 LH 매입 임대주택 매입 실적 현황. 자, 일단 21년도부터 정책이 잡혀가지고 목표는 3만 뭐 2만 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한 실적은 그게 좀 못 미친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600호밖에 매입을 하지 않았다. 고가 매입 지적 후폭풍해가지고 너무 비싸게 매입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이 나왔어서 매입 수량이 좀 줄긴 했었죠. 저는 이제 누구의 정책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공급 정책은 많이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다. 자, 이번에도 비슷한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과연 얼마만큼 실천이 될지 공급이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죠. 공급 정책을 늘린다는 얘기는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을 늘렸을 때 집값이 이제 떨어질까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바로 1기 신도시, 성남 분당, 평촌, 삼본, 일산, 중동 해가지고 5개의 도시가 언제 공급이 됐느냐. 자, 실질적으로 89년 4월에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요. 92년 말, 93년도까지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4년, 5년 만에 30만 호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입주하고 나서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때가 언제라 그랬죠? 89년도에 발표를 하고 나서 92년, 93년도에 입주를 끝나니까 자, 이렇게 집값이 안정이 됐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다. 자, 그만큼 공급 물량을 늘리면은 집값 안정화에 있어서 일조를 하겠지만 조건이 있었죠. 짧은 기간 안에 착공, 준공, 입주까지 다 끝냈을 때 집값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럴까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게 이렇게 4개의 정책을 통해서 6년 동안 42만 7천 호를 공급을 하겠다. 하지만 여기서 6년간 공급은 준공이 끝난 상태 아니면 입주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 입주 시기는 대략적으로 제가 예상을 해봤을 때 뭐 23년에서부터 28년, 29년, 32년 입주는 좀 걸리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24년, 25년도에 입주 시기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 자, 아파트 아니고요. 분양 아니고 임대 물량이 당장에 올해서 내년까지 나오지만, 자, 우리가 선호하는 아파트 같은 주택은 아니다라는 거죠. 11만 호. 자,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서 41만 7천 호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어디서 공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규 택지를 발굴을 하겠다. 대표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은 대략적으로 8만 호 정도 공급이 되고요.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2년간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 뭐 착공 들어간다, 뭐 입주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2년간 올해 내년까지 어디다 지을 것인지를 좀 찾아보겠다는 얘기죠. 자, 뉴스에서도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좀 더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자, 그래서 8만 호 중에 24년도에 어디에다 지을지 5만 호 발표하고요. 내년에 3만 호 발표를 하겠다. 자, 그렇다면 서울 인근에 그린벨트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늘색 지역에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지역 빼고는 이제 다 해제가 됐었죠. 자, 물론 아시겠지만 그린벨트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죠.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강산 푸르게 하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겠다.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서울 지역의 확산을 그린벨트가 좀 막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강북 지역은 그린벨트가 있지만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완만하고 평지가 많은 이 강남구, 서초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3기 신도시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서 2만 가구 정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뭘까요? 지금 사업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나 수도권 택지 지역에 유보지 등을 활용을 해서 추가 물량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여기에는 써 있지 않지만 용적률 올리겠다, 뭐 아파트 좀 더 층수 높이고 빽빽하게 짓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건 기분 탓일까요? 토지 이용 효율성이 용적률 올려서 좀 더 빽빽하게 짓겠다라는 얘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2만 호를 공급을 하는데, 자, 3기 신도시는 입주 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자, 인천 계양에서 부천 대장까지는 올해 착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광명 시흥에서 화성 진안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24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이니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3번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아파트이고 분양인데,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25년까지 11만 원 플러스 알파고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다. 자, 그래서 11만 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요. 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신축주택 무제한 매입 제한에 대해 진연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1만 호 매입에 있어서 예산 당국과 협의를 끝내서 재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자,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11만 호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까? 자, 요 자료는 23년도 민간 신축 매입 약정 방식 매입 공고 매입 상한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뭐 3억 4천에서 3억 9천 요 금액 아래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지역. 자,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2년간 11만 호고요. 한 채당 2.5억 정도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잡았습니다. 자, 물론 정확하진 않죠. 하지만 매입 상한 가격이 뭐 3억에서 3억 9천 정도 되니까, 자, 모두 다 상한 가격에 매입하지 않고 뭐 작은 평수도 있고 원룸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매입 평균을 대략적으로 2억 5천호로 잡았을 때 2억 5천 곱하기 11만 호 하면 주택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은 275 어우, 금액이 뭔지 모르지만 엄청 많죠. 자, 27조 5천억이 든다는 사실. 자, 그리고 한 채당 2억 정도 평균 단가에 매입을 한다면 22억 아니야 22억이 아니라 22조. 자, 22조가 됩니다. 자, 물론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지만 재원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게다가 서울은
무제한으로 매입, 언제까지?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계산한 금액 22조, 27조 정도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다. 자, 물론 제가 계산한 거니까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자, 물론 매입 주체는 LH가 될 수도 있고요. 뭐 SH, 서울주택공사, 뭐 GH, 경기주택공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잘 나눠서 매입을 하겠죠. 참고적으로 LH는 뭐 자산이 뭐 이렇게 많습니다. 213조. 부채도 많네요. 자본은 67조 원. 뭐 매입할 수 있겠죠. 단독 뉴스 LH 28년 부채가 236조 전망. 3기 신도시 공급 발목 잡히나. 28년도는 236조, 22년도 기준은 부채가 146조. 신축 매입 예산은 20. 여기까지 하자. 여튼 빠르게 4번 계획된 주택 공급분을 조기 공급하겠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 특례법을 만들어서 좀 더 빠르게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뭐 3년 정도 단축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1기 신도시를 조기 착공을 하겠다. 자, 그리고 공공택지 미분양 발생 시에 LH에 매입을 해서 건설사들이 빠르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보험 같은 개념으로 미분양을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도 이제 LH가 매입을 한다. 돈 많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 예산은 22조 정도 되네요. 자,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뭘까요? 기존의 정비 사업은 이렇게 단계가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묶고 가지고 단계를 줄이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3년 정도. 자, 그리고 용적률을 좀 더 늘려주겠다. 기존의 역세권은 1.2배까지라면 1.3배. 일반 정비 사업은 법정 상한에 1.1배까지 늘리겠다. 자, 그리고 용적률 완화하면 이제 임대주택을 그만큼 지어야 되겠죠. 완화한 면적의 반 정도. 근데 그거를 이제 차등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은 줄이고, 자,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된다면 13만 호가 원래 있던 물량인데 좀 더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겠다. 자, 요거는 이제 신규 물량은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6년 안에 수도권 지역에 착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6년 안에 착공이 된다면 착공으로부터 한 3년 정도면 준공이 되죠. 그래서 제가 입주 시기를 대략적으로 특례법을 통해서 2027년에서 32년까지 한 13만 호 정도가 공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리겠군요. 자, 두 번째로 1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하겠다. 그 선도지구를 뽑는데 그거를 좀 빨리 뽑아서 빨랑빨랑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자, 요게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착공으로부터 3년 뒤 2030년도에는 1기 신도시 새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겠구나. 자, 2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아주 빨라야지 6년 뒤에 1기 신도시 아파트 물량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공공택지 미분양 발생 시 LH에서 매입을 하겠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만약에 건설사, 시행사가 25년까지 착공을 한다면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에 들어가겠죠. 그때 분양되고 남은 물건 미분양이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선 LH가 매입을 하겠다. 자, 그만큼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뒤를 좀 봐주겠다라는 얘긴데요. 자, LH는 그 예산을 22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25년도까지 실착공한다. 25년도에 착공을 한다면 28년도에는 자, 물량이 나오겠구나. 입주 물량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1, 2,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 아파트 물량은 없다. 비아파트는 있지만 일단은 임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입주 시기가 좀 멀리. 자, 3기 신도시는 빨리 되겠죠. 자, 하지만 내가 아파트 아니고 분양이 아닌 임대 상관없다면 당장의 물량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자체는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우리 눈여겨볼 만한 정책들이 나왔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재건축 부담금이 폐지가 될 예정이다. 폐지 법률안이 기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거를 폐지를 한번 진행해 보겠다는 얘기죠. 재건축을 통해서 이익을 8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됐었는데 그거를 없애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청약 많이 넣었는데 무주택 기준이 좀 완화됐다는 얘기죠.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를 하겠다. 기존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면적 60제곱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6억 원, 지방 1억 원 이하는 우리가 무주택자라고 했었죠. 자, 60제곱미터 지방은 1억, 수도권 지역은 1억 6천 공시지가를 가진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었죠? 민간 분양, 일반 분양 물량은 우리가 무주택으로 치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 있다. 맞죠? 공공 분양은 안 됩니다. 다 주택으로 인정을 해서요. 자, 다시 한번요. 60제곱미터 이하 지방은 1억이고요. 수도권 지역은 1억 6천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청약이 있다. 뭐냐? 자, 민간 분양. 자, 우리들이 아는 레미안, 자이 등등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할 때 우리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상한선이 좀 더 높아져서 완화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85제곱미터 이하. 자, 면적은 더 커졌고요.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있어서 자, 민간 분양의 일반 분양 물량으로 우리가 무주택으로 칠 수 있다. 자격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 수도권 5억 원이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가나 감정평가 금액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내가 빌라를 가지고 있다. 자,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애매한 집 가지고 있는데 청약 못 넣으신 분들은 그분들한테는 호재 뉴스라는 얘기죠. 자, 거기다가 추첨제 물량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 아니면 애매한 집을 가진 분들한테는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 무주택으로 쭉 정말 길게 가신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뉴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여튼 정부는 주택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눈여겨보시고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자, 그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